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2020 이번 시간은 4주차 강의입니다. 차트와 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차트와 표를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어떻게 삽입하고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사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자연 현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비정형의 어떤 데이터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정형, 이게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보기 쉽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이제 수집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이 데이터를 잘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사용한다든가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든가 등의 이제 어떤 구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식과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거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나 정보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표로 만들고 차트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표를 삽입하고 수정하고 하는 활동을 할 거고요. 차트죠. 차트를 또 삽입하고 수정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표나 차트 각 부분의 서식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삽입, 무언가를 넣을 때는 항상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자, 표를 삽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 삽입이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는 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행과 열의 개수에 맞게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그에 맞는 표를 선택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표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행과 열의 개수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행과 열이 어떻게 될까요? 네, 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로 방향에 있는 칸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열이 되고요. 또 가로로 몇 줄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가로를 우리가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열, 2행의 그런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삽입하실 수가 있고요. 자, 표를 이용해서 데이터 정리하기 중에 표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표 도구라는 새롭게 생기는 그 도구 안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디자인과 레이아웃이라는 표 도구 중에서 디자인 도구를 살펴볼게요. 디자인 도구 보시면 맨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표 스타일, 그러니까 표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이 선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정하는 걸 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 스타일을 지정하기 전에 우리 먼저 표 스타일 옵션을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앞에서 우리가 열이라는 것은 세로를 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줄들을 우리가 행이라고 했어요. 이 열과 행을 어떻게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 표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지가 결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6개의 여기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선택을 먼저 하시고 표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기 머리끌 행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 행이 여기 가로줄이기 때문에 머리끌 행이라면 네, 첫째 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머리끌 행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첫째 줄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약행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요약행이라고 하면 네, 마지막 라인은 우리가 요약행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줄무늬 행이라는 거는 여기 미리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씩 색깔이 들어가요. 약간 옅은 색이겠죠. 이 본문의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열 부분도 보시면 첫째 열이라고 하면 이 세로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첫째 열 부분이 이렇게 색칠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열이라고 하면 여기 마지막 오른쪽 끝에 이 열을 말하는 거고요. 줄무늬 열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가독성 있게 좀 어떤 데이터들을 좀 잘 보일 수 있게 이런 옵션들을 선택한 다음에 표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와는 이제 표 스타일과는 별도로 내가 이제 각 음영이라든가 각 셀의 음영이라든가 테두리 선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효과 뭐 그림자 같은 그런 입체 효과 같은 걸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워드아트를 삽입하셨다면 그 스타일도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의 테두리도 우리가 별도로 이제 그리거나 또는 지울 수도 있고요. 각 테두리의 어떤 선의 모양, 실선으로 할지 점선으로 할지 또는 두께, 그 다음에 색깔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요. 네, 선택은 이제 표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눈끈선 보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을 때 일부러 세로선을 이제 보이지 않게 설정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세로선이 없는 경우에는 다 여기다 내용을 가득 넣으시면 물론 잘 보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인지 이제 내용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디까지 선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눈끈선 보기 선택하신 다음에 표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음영이 잡히죠. 그러면 어디에 선이 있는지 이렇게 하얀 실선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표를 삭제하거나 또는 중간 열이나 또 행을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행과 열을 이렇게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표의 각 칸을 셀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셀을 합치는 것을 우리가 병합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세 개의 칸을 병합을 했어요. 그리고 셀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셀을 더 작게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어요. 두 칸이라든가 세 칸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셀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셀의 크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정 셀 선택하신 다음에 그 높이라든가 너비를 정확한 수치값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행에 작업하시다 보면 이 행의 높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정하게 같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열 넓이도 같게 일정하게 이제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맞춤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셀에 이제 공간이 이렇게 넓잖아요, 위아래로.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가 위로 붙을 수도 있고, 또는 텍스트가 이제 가운데 정렬 중앙에 올 수도 있고, 텍스트를 이제 일부러 아래쪽으로 이제 붙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텍스트 방향 또한 가로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텍스트 방향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셀 안쪽에 여백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표의 크기입니다. 아까는 셀의 크기였죠? 여기서는 표의 크기 전체, 표 전체 크기를 높이와 너비 값을 입력해서 수정할 수가 있고요. 가로, 세로를 비율을 고정하고 싶으시면 체크하시고요. 한쪽만 입력을 해주시면 높이나 너비 그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수치값이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이제 객체가 또 이렇게 겹쳐지게 된다면 이 객체들 간에 정렬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앞으로 또는 뒤로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객체들을 어디를 기준으로 우리가 맞출 것인지, 줄을 맞출 것인지 등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차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도 무언가를 새로 넣는 거기 때문에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차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차트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요, 여러 가지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 원형, 가로 막대형, 영역형, 분산형, 주식형, 표면형, 도넛형, 거품형, 방상형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차트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차트 그 데이터의 어떤 어, 형태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이러한 차트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면요, 마찬가지로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등과 같은 이제 차트 도구가 추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차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이제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 전체 영역을 선택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차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요 막대 그래프라든가 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안쪽 영역의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세로 이 축을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축을 세로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가로축이 되겠죠. 자, 여기는 가로축에 있는 세로축에 있는 세로 값이고요. 그러면 아래쪽은 당연히 가로축에 있는 각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 항목 안에 들어있는 이 막대 그래프의 이 막대 값들은 우리가
값들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각각을 이제 계열이라고 하고요. 각각을 계열이라고 하고, 이렇게 오른쪽에 그 계열들을 따로 표시하는 것을 범례라고 해요. 범례. 범례 표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축에는 각각 축 제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대표하는 축 제목, 가로축 제목과 또 뭐 세로축 제목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오른쪽 이 원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그래프에 이 차트에 제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계열들을 표시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범례라고 하죠. 그 다음 각각의 이제 이 막대 그래프나 이제 이 원 그래프의 각각의 이제 이 값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자,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려면요. 차트를 이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차트를 선택을 하면 우리 차트 도구가 추가되는데요.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렇게 세 가지 도구가 추가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이후 버전에서는요, 우리가 디자인과 서식 이렇게 두 개의 도구로 나타나는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자,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 좀 상위 버전에서는 이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이제 합쳐져 있는 디자인이라는 그 메뉴 안에 합쳐져 있어요. 그 차이만 있어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차트 종류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막대 그래프를 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형태의 뭐 선 그래프라든가 이런 형태로 다른 그래프로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편집하거나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차트가 레이아웃을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 레이아웃은 이게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제 빠른 레이아웃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이라든가 범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 건지,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좋은지 이런 레이아웃을 미리 이제 지정해 놓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면 빠르게 어떤 레이아웃을 지정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차트 스타일 같은 거는 이제 색깔이라든가 이제 모양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 버전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차트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레이아웃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여기 또 다른 이제 서식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선택과 편집, 그 다음에 종류는 이 뒤쪽에 있죠? 레이아웃 가시면은 이게 왜 하나로 합쳐졌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차트 영역 서식이라든가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영역을 일괄적으로 서식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다른 쪽으로 옮겨졌고요. 여기에 레이블, 또 축, 뭐,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차트 요소 추가라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도형 삽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식 쪽으로 옮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 모든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버전에서도요. 서식 부분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차트 영역에 여기 있죠? 그림 차트 영역이나 그림 영역을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그 영역을 서식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레이아웃에 있던 도형 삽입 기능은 여기 서식으로 다른 버전에는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 같은 거는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스타일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도형을 별도로 도형 색깔, 윤곽선, 효과를 내가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드 아트를 삽입하셨다면 그 스타일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도형이나 워드 스타일이나 어떤 객체들을 이렇게 정렬하기 위한 그런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차트의 이제 크기를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메뉴들은 이렇게 작은 메뉴들, 확장 메뉴들이 있죠? 이 확장 메뉴 누르시면 별도의 우리 대화 상자가 나와서 세부적인 옵션들을 더 추가적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표 삽입과 수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또 차트를 삽입하고 수정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차트와 표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그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